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생활치료 시설 그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완치된 환자들이 50%를 넘었지만 또 나머지 약 50%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애써지고 계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완치된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신규 확진자가 최고 800명대까지 발생하면서 3월 12일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가 7,500명대까지 증가했었습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에서 3월 12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고치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월 13일부터 15일 연속으로 매일 완치되는 확진자가 새로 발견되는 확진자보다 많아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오늘은 누적 확진자 수 중에서 완치된 확진자 수가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져 완치율 50%를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입니다. 방역당국은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여 감염 전파를 막고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진들은 찾아낸 확진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창 중이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잠시나마 함께 노력해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는 의료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 명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 제한 업종이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 제한 업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8만 2천 개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중복 점검을 포함하여 9만 6천여 개 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침 준수 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미국발 입국자는 총 1294명으로 대략적으로 내국인이 85%, 외국인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증상자 87명과 단기체류 외국인 14명은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현재 집계 중에 있고 양성인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타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보름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8일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필요 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당분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은 운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조치들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우수한 사례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주된 것은 대구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급작스럽게 이제 발생을 확진자 수가 많았을 경우에 이것을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가 어떻게 이제 감내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었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중증도에 따른 분류에 따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해서 병원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병원에서는 중등도 이상 또는 중증 환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 배분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의 경험에서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는 전면적인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잠재해 있는 확진자들,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조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유용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는 어떤 검사 역량과 관련되어서는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그러니까 차량을 이동한 이제 검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이 검사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자원 배분이라든지 어떤 검사의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 감염병 코로나19를 확산을 안정화시키는데 비교적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선 생활 방역은 현재 지금 저희가 2월 5일까지 고강도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면 국민들께서 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의 좀 장기적인 방역과 이 생활의 조화 체계를 일컬어서 생활 방역이라고 일컫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보름간 전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은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 방역 체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그렇게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내부안을 좀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 이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의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점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문들을 받고 있고 아마 제가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계속 이런 설문들을 받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환경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간 결과를 한번 발표해드리고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 한번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 등 저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 있고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방역적 조치를 취하는 게 궁금하신지 그 해당 순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들도 그렇고 뭐 보고 계신 국민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통해서도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도 그 의견들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한 2,000분 정도가 2,000명 정도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이런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의 질문들이 좀 나왔었고 그 결과들은 저희가 저희 지침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필요하면 좀 정리해서 별도의 좀 자료로 내는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